종로 고음악제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박승희라고 합니다. 이번 종로 고음악제를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하게 되었는데요. 종로 고음악제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바흐솔리스텐 서울이 주로 이제 바로크 음악이라는 그런 범주의 고음악을 집중하고 있는 전문 단체인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제가 좀 더 넓은 범주의 어떤 고음악, 특히 종로에서 연주를 많이 하게 되면서 그곳의 어떤 전통적인 가옥들, 궁전, 근대 건물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고음악의 범주를 좀 더 확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2020년부터 오디오 가이와 함께 협력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종로 고음악제 2021의 테마는 여성 예술가입니다. 인류 역사상 참 오랜 기간 동안 여성들은 인권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살아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선시대 그리고 서양의 음악사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난 여성 예술가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들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활동했던 여성 예술가들의 시, 그리고 음악, 그리고 여성이 주제가 된 그런 음악들, 그런 것들을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바흐 솔리스텐 서울을 통해서 그동안 집중했던 부분은 바로 서양의 바로크 시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음악이라고 한다면 바로크를 포함한 그 이전의 시기의 음악을 고음악이라고 보통 정의를 하는데, 그런 음악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 음악의 스타일이나 양식은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은 시대나 어떤 나라를 초월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록 전혀 다른 악기, 전혀 다른 어떤 조율, 그리고 전혀 다른 그런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옛 음악들, 이런 것들도 다 고음악의 범주에 포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사고의 확장이 좀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서양에서도 더 이상 고음악이 바로 그 이전의 음악뿐만이 아니라 고전, 심지어는 낭만 음악까지, 그러니까 옛 그 당시의 어떤 연주 방식으로 연주가 재현되면서 어떤 고음악의 범주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로 고음악제는 좀 더 확장된 개념의 고음악, 현재 음악이 아닌 그 이전의 음악들을 모두 다 아우르는 음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종로 고음악제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국악과 서양의 음악이 함께 이렇게 협업을 하는 그런 형태의 연주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근래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음악의 콜라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연주를 하는 장소가 바로 종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어떻게 보면 구시가지라고 할 수 있죠. 궁전도 있고 아름다운 고택도 있고 그다음 근대 건물도 있고,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어떤 음악의 전 세계화,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역량이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참신하고, 결국은 우리가 좀 장래를 내려다 볼 때 분명히 이런 종류의 컨텐츠들도 우리나라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이 좀 크다고 해야 되겠죠.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서 제한적인 대면 공연을 실시를 했었는데, 공연 한 해마다 불과 한 20여 명, 20, 30여 명밖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거를 나중에 또 후 작업을 통해서 그 영상을 저희 채널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지만, 라이브를 바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감동을 그대로 전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어차피 올해도 분명히 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좀 더 영상미를 높이고 그 다음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여서 정말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음악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한국 연주자들에 의해서도 연출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형태의 협업들, 국악과
서양 바로크 음악의 협업, 그리고 우리의 젊은 뛰어난 연주자들을 소개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또 3월 보통 상반기 때 보통 저희가 첫 번째 정기 연주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역시 좀 힘들다고 판단이 돼서 그걸 하지 못했고요. 하반기에 다행히 그래도 두 번째 정기 연주회를 진행하고 이번에 종로 고음악제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서울문화재단이라든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일단 온라인 관련 콘텐츠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객과 많이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좋은 영상과 좋은 음향은 정말 그만큼 또 많은 재정적인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가끔 저희가 인터넷에 영상 OTT를 볼 경우에 그냥 단순히 그냥 보관하는 용도의, 저장할 용도의 그 어떤 그런 퀄리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좀 보다가도 분명히 좋은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못하죠. 금방 넘겨버리게 되는데, 어떤 이런 영상들을 정말 잘 만들어서 우리가 신경 써서 만든다면 분명히 대중음악만큼 그렇게 큰 관심을 얻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찾아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온라인 활동을 지원한 그런 여러 가지 공모 사업들이 저희한테는 이번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영상 작업들이 이제 단순히 연주회가 이 서울 한 군데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작은 공연장에서만의 사건이 아니라,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은 장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치 영화나 우리나라 K-드라마가 전 세계적 인기를 얻듯이 결국은 어느 순간인간 이런 영상물들이 좋은 OTT 기반을 통해서 유료화된 채널로서 또 이렇게 공개될 그럴 미래가 결국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클래식 음악 콘텐츠가 어떤 OTT에서 이렇게 소개되는 케이스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 부분, 그리고 또 연주자들에게 저희가 또 사례비를 또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현재는 좀 쉽지 않습니다. 단체 스스로의 어떤 재정 능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뛰어난 어떤 그런 연주단체나 좋은 컨텐츠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의 후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려웠던 거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습 과정. 아무래도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연습을 해야 하다 보니까 평소에 준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들었고 시간도 좀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로 어떤 표정이나 얼굴을 보고서 직접 대면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마스크라는 것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게 첫 번째 어려움이었고요. 두 번째 어려움은 장소를 찾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것을 완전 비대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대면으로 할 것인가 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연장을 찾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고택이라든지 좋은 공간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이제 대관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들도 많았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 공연을 모두 다 오디오가의 스튜디오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벗어나서 어떤 외부 환경에서 좀 하고 싶었지만 단 한 차례밖에 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움에 남습니다. 다행히 그 단 한 차례 그 외부에서 가능했던 곳이 무계원이라는 고택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 종로 문화재단에서 협력을 해주셔서 저희가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3일에 걸쳐서 저희가 연주회를 진행하는데, 1일차에는 서양의 포르테피아노, 즉 옛날 피아노가 있습니다. 현재 피아노와는 상당히 좀 다른 아주 빈티지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인데, 낭만 시대에 사용된 악기죠. 포르테피아니스트 최연영 선생님과 바리톤 박승혁, 메조소프라노 박진환 선생님이 리더 아벤트를 하게 됩니다. 제목은 클라라의 사랑과 생애라는 제목인데요. 클라라라는 정말 뛰어난 독일의 낭만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작곡가죠. 또 당시엔 피아니스트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녀가 정말 비극적인 아주 열정적인 슈만과 있었던 그 사랑과 그녀의 그 오랜 또 독신 생활들, 어떤 그런 아픔을 담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2일차 공연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역시 국악과 서양 음악의 콜라보 형태의 음악으로 2부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앙상블 러브레터라는 팀인데요. 이미 예전부터 상당히 다양한 그러니까 서양 음악과 재즈 또는 국악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부의 눈물이라고 해서 베르나르다 또는 이사벨라 그리고 이매창이라든지 허난설원 이런 우리나라의 옛 문인들과 서양의 음악들을 접목한 그런 형태의 음악회가 되는데 궁중무용도 들어가고 상당히 어떤 창의적인 연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음악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라 꼭 여러분께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3일차에는 새 여인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초기 이탈리아 바로크 음악의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들을 선곡을 했습니다. 원래는 뭐 마드리갈 그리고 오라토리오 이런 작품들인데 이것을 약간 연출을 가미해서 저희가 아주 흥미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해서 여러분들이 음악뿐만이 아니라 그 연기와 그 스토리에 굉장히 푹 빠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2022년도도 당연히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단 컨셉 자체는 민속음악과 또 춤 관련된 쪽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서양에 또 많은 무곡들, 춤곡이 존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도 그런 전통 무용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특별히 내년은 좀 더 그런 춤과 관련된 음악들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전이 된다면은 궁궐이라든지 고택이라든지 현대 건물 그런 걸 활용해서 좀 더 옛스럽고 고풍스러운 그런 음악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제가 또 연주가이지만 동시에 또 교육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연주 활동을 하는 것들이 살아있는 어떤 그런 정보들 그리고 그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감각들을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점이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 보는데요. 12월에는 저희가 통영에서 바흐 솔리스트 서울과 함께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연주가 계획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저 바흐 솔리스트 서울 역시 두 차례 정기 공연 그리고 종로고음악제 그리고 이제 평창에서 대관령 음악제에서 초청을 받아서 바흐의 칸타타를 연주할 계획입니다. 근데 고음악이라고 한다면 뭔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음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음악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고음악이 됩니다. 고음악이라는 말은 결국은 그냥 음악이다 라고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종로고음악제는 어떤 그런 고음악의 범주를 좀 깨뜨리고 모든 음악이 고음악이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다양한 음악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12월에 2, 3, 4, 3일에 걸쳐서 저희가 네이버 TV를 통해서 송출하게 됩니다. 많은 어떤 시청과 그리고 후원의 말씀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